그리고 어제였습니다. 본인도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다. 30대 초선 김재섭 의원의 이 말이 있었는데 오늘 본인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도와 수도권에 중수청. 어필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전략으로 가야 되고 그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우리 재섭이밖에 없지 않나. 오. 그래도 당을 위해서 한번 죽어봐라. 재섭아. 당권에 도전하시냐, 뭐 안 한다, 뭐 약간 이제 저울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 여전히 같은 뭐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제 역할을 계속 고민하는 상황이고요. 당권 도전 여부는 뭐 아직 전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 최근에 친윤계 의원님들과 뭐 식사를 하셨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뭐 저도 봤는데 뭐 친윤계의 지원을 받고 뭐 그런 기사 봤는데요. 글쎄요, 제 정치적 소임은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제 정치적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이른바 친윤계 의원님들이 뭐 의원님을 내세워서 좀 대립각을 세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기는 한데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의 정치적 소임은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제 소임이지 친윤계의 지원을 받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좀 인상적인 인터뷰가 있어서요. 박성미 비서관님. 뭐 같은 청년 정치인이시기도 하고 실제로 김재섭 의원이 당 망친 친윤 개혁이 내 소임이다. 뭐 이 정도 메시지면은 당권 도전한다는 얘기네요.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의 메시지는 불과 이제 몇 주 전에 당권이라든지 아니면 전당대회 때 뭔가 역할을 할 생각이 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주어진 일을 해야 된다. 뭐 지역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 온도와는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당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필요하다면 내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계속 하겠다. 그리고 뭐 국가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제가 봤을 때 되게 유사한 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김재섭 의원께서 검토를 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에도 그 전당대회 출마를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친윤계 의원들의 소위 말하는 지원을 받는 형태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재섭 의원의 지역구는 사실상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고 강북 유일의 청년 당선자 그리고 강북 유일의 국민의힘 당선자라는 그 굉장히 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정체성을 스스로 해칠 또는 마이너스가 될 그런 선택을 제가 봤을 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당대표에 출마했다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예.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남기는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소장파의 노선을 걷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김재섭 의원 당권 도전 여부를 언급하실 때 실제로 김재섭 의원이 몇몇 원로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조언을 구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취재 내용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친윤을 개혁하는 게 내 정치의 소임이다라고 굳이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기자가 물은 거예요. 혹시 한동훈 전 위원장 대항마로 일부 친윤 쪽에서 본인 김재섭 의원을 미는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친윤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재섭 의원과 최근에 접점이 좀 있었던 거예요? 글쎄요, 뭐 별로 그렇게 접점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소위 젊은 당협위원장들 예. 일부에서 이제 뭔가 우리 당이 20대, 30대의 지지가 없다. 그렇다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일단 나가서 이번에 강북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만큼 뭔가 좀 이 이름도 알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붐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그 권유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처음에는 안 나가려고 그러다가 또 워낙 이제 이 안팎의 요구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나가라고 그러고 싶어요. 김재섭 의원에게?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도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거라는 건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우원식 추미애. 예. 누가 그걸 예측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는 항상 역동적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가 있고 그게 또 흥행 요소가 될 그렇죠. 수도 이 있고요. 선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이슈와 또 새로운 어떤 인물, 예를 들어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거할 때 정말 새로운 어떤 해성들이 뜨고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영향을 커지잖아요. 예. 뭐 이준석 대표 누가 알았습니까? 당선될 줄. 근데 결국 당선됐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뭐 정치인으로 커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김재섭 의원 본인도 예. 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누구의 지원을 받는다는 문제를 떠나서 예. 정말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보수 대의 개혁이라는 그런 어떤 아젠다를 위해서 한다면 그러면 정말 한동훈 위원장 나오고 김재섭 의원 나오고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정말 새로운 얼굴로 뭔가 어떤 이런 논쟁과 어떤 이익을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흥행 요소가 있고 또 보수의 앞길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나올 텐데 아마 뭐 일단 아끼는 분들은 그리고 아직까지 당대표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조언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예. 그렇지만 또 이 정치라는 거는 항상 도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잠시만요. 이번 주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7월 23일 잠정적으로 결정된 국민의힘 전당대 날짜. 지금 본인이 원했든 뭐 자천타천이든 전당대 출마자 한동훈, 유승민, 원희룡, 김재섭, 윤상현, 안철수, 나경원 이 정도 후보군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이것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은 꾸준히 전당대회에 개입 안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게 맞고. 근데 이쯤 되면 명확하게 친윤계 후보조차 없는 셈이 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참 묘하게 흘러가긴 합니다. 그렇죠. 참 2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뭐 이 전당대회 하더라도 5% 되는 김기현 대표를 밀어 올려서 결국 나경원 그 의원을 주저앉히고 뭐 해서 결국 당선시켰던 그런 힘이 있었지만 결국 총선 참패 이후에 결국 이제 대통령실의 영향력 소위 친윤이라고 그러는데요.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친윤의 실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예. 친윤이 지금 딱 부러지게 본인이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아마 이야기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는 아마 대통령이 일정 정도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이 새로운 생기는 당이 선택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뭐 그런 관계로 가면 저는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무리하게 해봤자 될 일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을 인정하고 그런 속에서 어떤 이 정말 당 내에서 어떤 이 스스로가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평적 당정 관계 뭐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전당대 룰이 결정된 이후에 조금씩 더 요동치기 시작한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 얘기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